실전 경매 마스터클래스 2부, 그 대망의 문을 엽니다. 오늘은 제21강 맹지 탈출 마스터 과정입니다. 쓸모없어 보이던 죽은 땅에 인허가라는 숨을 불어넣어 가치를 10배 이상 폭등시키는 부동산 디벨로퍼로 거듭나기 위한 마법 같은 실무 노하우를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이번 21강의 핵심 로드맵입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텐데요. 먼저 왜 우리가 건물에서 토지로 넘어가야 하는지, 그 기초를 다지고 건축법상 도로가 무엇인지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맹지를 탈출하는 4대 비법까지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핵심 전략을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낡고 가치가 떨어지지만 땅은 다릅니다. 진정한 투자의 고수들은 결국 땅의 가치에 집중하죠. 1부에서 건물 투자로 현금 흐름을 만드셨다면 이제 2부에서는 디벨로퍼의 관점으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개발되지 않은 땅에 행정 인허가라는 도장을 찍는 순간 맹지는 황금싸라기 땅으로 재탄생합니다. 그 연금술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경매 시장에서 맹지는 감정가의 20에서 30%까지 폭락합니다. 당연하죠. 건물을 지을 수 없으니까요.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지 않은 땅은 그저 농사짓는 땅으로 남을 뿐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기회가 옵니다. 남들은 포기한 이 땅에 법적인 도로를 연결할 수만 있다면 낙찰가 30%짜리 땅이 순식간에 정상 시세 100%의 대지로 변하는 기적, 이게 바로 우리가 공부할 이유입니다. 자동차 한 대 다닌다고 다 도로가 아닙니다. 건축법이 요구하는 도로의 기준은 매우 까다롭죠. 첫째,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모두 가능해야 합니다. 둘째, 너비는 기본 4m 이상이어야 하죠. 만약 4m 미만이면 내 땅을 떼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내 땅이 도로와 최소 2m 이상 맞닿아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절대 요건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속는 함정, 바로 지적도상 도로와 현황도로의 차이입니다. 지적도에는 도로라 되어 있는데 풀만 무성한 땅 혹은 아스팔트가 깔려 차가 다니는데 지적도에는 전이나 임야인 땅. 이 차이를 모르면 큰 코 다칩니다. 특히 개인 사유지인 현황도로는 사용 동의가 없으면 건축 허가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세요. 맹지 탈출법 첫 번째는 토지 사용 승낙서입니다. 가장 직관적이지만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난관이 있죠. 이웃 땅 주인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승낙서를 받는 것인데요. 핵심은 경매 낙찰 전 미리 타진하는 협상력입니다. 만약 상대가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다른 대안을 항상 준비해두고 주도권을 쥐어야 합니다. 토지 사용 승낙서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계승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땅 주인이 바뀌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되기 십상이죠. 그래서 반드시 지역권 설정 등기가 필요합니다. 단순 계약을 넘어 등기부 등본의 권리를 명시해야만 주인이 바뀌어도 영구적으로 도로를 사용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법은 국어 점용 허가입니다. 내 땅과 도로 사이에 지자체 소유의 도랑, 즉 국어가 있다면 이건 하늘이 준 기회입니다. 개인과 협상할 필요 없이 지자체의 허가를 받고 다리를 놓으면 됩니다. 비용도 저렴한 연간 점용료만 내면 되니 그야말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내 땅의 가치를 올리는 비책입니다. 세 번째, 국공유지 불화 전략입니다. 내 땅 옆에 버려진 국가 소유의 땅이 있다면 이를 합법적으로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폐도처럼 기능을 상실한 땅을 찾아 용도 폐지를 신청하고 국가와 수의 계약을 맺는 것이죠. 행정 절차를 통해 국가 땅을 내 땅으로 편입시키면 맹지는 자연스럽게 도로를 접한 땅이 됩니다. 디벨로퍼의 정석, 세 번째는 인접 토지 매입 후 하필입니다. 뒤쪽 맹지와 앞쪽 도로변 땅을 각각 사서 하나의 지번으로 합치는 것이죠. 3천만 원짜리 맹지가 2천만 원짜리 앞땅을 만나 1억 2천만 원의 정상대지로 변하는 마법. 이게 바로 부동산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정석적인 밸류업 전략입니다. 마지막은 주의토지 통행권 소송입니다. 정말 길을 내주지 않는 이웃을 상대로 법의 힘을 빌리는 최후의 수단이죠. 하지만 주의하십시오. 통행 승소 판결이 곧 건축 허가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받으려면 별도의 요건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 이 소송은 실무에서 협상을 위한 강력한 압박 카드로만 활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맹지를 탈출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임야라면 개발행 위허가의 벽을 넘어야 하죠. 경사도가 가파르거나 나무가 너무 울창하면 환경보호를 위해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산지 투자는 반드시 도로 유무를 넘어 해당 지자체의 경사도, 조례와 임업정보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을 잊지 마십시오. 농지와 산지를 대지로 바꾸는 전용허가 단계입니다. 농지는 보전 부담금이 공시지가의 30%라 비용 부담이 큰 대신 공사가 쉽고, 산지는 부담금은 싸지만 토목과 옹벽 공사비가 만만치 않죠. 각자의 예상과 상황에 맞춰 어떤 허가가 유리할지 정확한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합니다. 다 갖춰도 공무원의 재량 행위라는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주변 경관 훼손을 이유로 반려되는 경우죠. 이럴 때 우리 행정사의 역할이 빛을 발합니다. 법률 의견서와 행정심판을 통해 부당한 불허가 처분을 타파하고 당당하게 건축 허가를 쟁취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전문가의 힘입니다. 실전 사례 하나 보시죠. 밀양에 3회 유찰된 3천만 원짜리 맹지였습니다. 도로 사이에 국어가 있는 걸 포착하고 점용허가를 받아 1천만 원 들여 교량을 설치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건축 허가까지 득한 대지로 변모해 2억 원에 매각됐습니다. 행정적 가치가 곧 수익으로 직결된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토지 투자는 상상력과 행정력의 결합입니다. 지우행정사 어벤져스 팀은 여러분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립니다. 입찰 전 타당성 검토부터 복잡한 인허가 대행, 그리고 매각까지 여러분이 직접 발로 뛰지 않아도 되는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문적인 서포트를 통해 리스크는 줄이고 수익은 극대화하십시오. 고수는 직접 집을 짓지 않습니다. 리스크가 가장 큰 인허가 장벽만 해결하고 빠지는 것이 최고 수익의 비결입니다. 건축비 폭등이나 분양 리스크는 건설사의 몫으로 남겨두세요. 우리는 건축허가 도장까지만 찍어 건축 가능한 땅으로 밸류업한 뒤 프리미엄을 붙여 엑시트하는 전략, 이게 바로 가장 똑똑한 디벨로퍼의 길입니다. 오늘 제21강 핵심을 정리합니다. 첫째, 맹지 투자는 합법적 도로를 뚫어 가치를 10배 올리는 기술입니다. 둘째, 개인 간의 다툼을 피하려면 국어와 국공유지를 1순위로 노리세요. 셋째, 행정 장벽을 넘기 위해 사전 검토는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직접 짓지 말고 인허가 완료 후 프리미엄을 받고 매각하십시오. 이 네 가지만 기억해도 여러분은 이미 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맹지 권리 분석부터 까다로운 인허가까지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지우행정사사무소가 여러분의 든든한 다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유튜브 지우경매 전문 TV 채널을 확인하시거나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직접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합니다.